소개받은 동네 후배 정말 제일상의 아들 김덕선입니다. 오늘 저희 학술회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도 와 계셔가지고 네, 아버지 올해 90이신데 잠깐 일어나세요. 350년밖에 안 된 김혜김 씨 석소공파긴 한데요. 네, 동네 선배인 줄은 제가 학회에 가서 같이 공부하다가 밤새 술 먹다가 알게 됐고 정말로 독립기념관의 그 연구 소장님도 지내시고 네, 동네 선배이시면서도 저보다 많은 교실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도 성남의 의병에 대해서 앞으로 또 연구해야 될 것도 또 교실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까 저는 광주군 중구면 창곡리로 돼 있었는데요. 예, 성남으로 이제 바뀌면서 됐는데 저희 동네가 알고 보니 꼭 깡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창곡동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동네였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창곡동은 창고 청자를 쓰지만 그 창고가 작은 창고가 아니라 인조가 그 남한성을 지으면서 축조하면서 남한성을 위한 창고, 국가 창고 역할을 했고 그 하남의 상사창, 하사창, 그다음에 송파창과 이어서 창고, 거기에 국가 창고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목재와 식량과 무기가 바로 남한성을 짓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의병할 때도 이 창곡동에 7분들이 주도를 해서 의병을 공격하려고 했던 아주 그런 역사적인 장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우리 역대 영조, 정조 그리고 고종, 철종 이런 왕들이 우리 그 창곡동을 거쳐서 송파와 창곡동, 복정동을 거쳐서 남한산 남문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다는 것도 우리 그 조병로 교수님과 그런 분들과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고향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됐고 또 이 중요한 의병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큰 기쁨으로 알고요. 오늘은 의병에 대해서 이렇게 성남 의병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다가 여기 나오는 남성부 의병이라든가 윤치성 의병분들의 그 구성분들이 와 계셔서 너무 또 기쁜 마음이고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정기 의병의 가장 핵심적인 의병이 바로 이 경기도 연합 의병이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조명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른바 민비 시해 사건, 나중에 명성 시해지만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간발령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유생들이 드디어 봉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189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의진이 형성돼서 실제 갖춰진 것은 1월 1일 날, 공교롭게 1월 1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김하라 의병에 진중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잘 나오고 지금 남한산 가면은 지금 다행히 구현영 의병을 이렇게 조용한 광장이 세워졌는데 이 분들을 보면은 구현영은 여기 이천에도 지금 비석이 세워져 있기도 한데 광주 출신, 광주는 말대로 지금의 작은 광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광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넓은 광자를 써서 그래서 광주는 지금의 성남뿐만 아니라 지금의 송파, 서울 그리고 서초까지 아우르고 그리고 저 밑에 서해까지도 이 엄청나게 넓은 굉장히 큰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중구면이 왜 남한성에 있는가? 중심이 남한성이었으니까 중구면이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죠.
광주의 그 구현영이라는 분이 이제 이 양평, 지평으로 가서 300명, 신영이는 음주, 죽산, 이거는 음주는 충청도, 지금 충청도, 죽산은 지금의 안성이죠. 300명 모으고, 그 다음에 100명, 또 안성으로 가서 합수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1000명가량이 됩니다. 의병이 1000명이 한 달 만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천에서의 광현 전투입니다. 이걸 김하락은 그 당시 이름을 백현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지역민들을 그 이천 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넓은 광자를 쓰고 넓은 고개다. 그래서 넓고개에서 이게 발음을 잘못 들어서 사람들이 넉고개로 알아서 백현, 혼백할 때 백으로 잘못 이해해서 백현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광현이었다. 넓은 광현. 거기에 일본군 180명이 용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의병들을 진압하러 왔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전날부터 새벽에 매복을 해 있다가 180명이 들어왔었을 때 그걸 협공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게 의병의 첫 승리고 전기 의병의 가장 큰 승전보입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게 청산리 보호동 전투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우리에겐 자부심 있는 큰 승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규군, 일본군 정규군 200명이면은 동학군 2만 명 이상을 학살했을 때 200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첨단 무기를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일본군 200명을 저렇게 참패를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병들이 전투력과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밤새 쫓아가서 광주 장터까지 쫓아가서 새벽에 승전을 했습니다. 돌아간 사람은 2~3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제가 1896년 1월 18일, 19일 광해전 동력 그리고 이현 전투가 또 있었는데 예, 이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예, 1월 18일에 광해전에 이어서 노루목 새벽까지 전투가 있어서 200명을 일본에 200명을 퇴출시켰고요. 저 이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 일본군들이 그 마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의병들이 이 남한산성으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도 남한산성 이현에서 제가 직접 한번 답사단을 함께 이 차로 가봤더니 차로도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것을 2,000명씩이나 되는 의병들이 이걸 행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나절 이상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2,000명의 의병들이 그 광주 건지함을 거쳐서 그리고 이 나가서 북문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미 그 의병들이 일어나서 거기 전투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물리치고 남한성으로 입성을 했던 겁니다. 왜 남한산성에 했을까? 그것은 우리 남사모 이런 분들이 저도 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남한산성에는 한 번도 이 천혜의 요새였고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조 때부터 이 창고나 이런 군사 창고를 배경으로 해서 약 3개월 동안의 식량이 보장돼 있었고요. 무기가 잔뜩 가득 있었고 대포, 총포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각 8개 사찰에 다 분산되어 있었고 지금의 개원사를 본부사찰로 삼아서 총 9개의 절의 모든 무기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3개월 이상 거기서 그 군사들이 머물릴 수 있었고 바로 그 송파를 건너는 바로 한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장소이기 때문에 글로 의병들이 모인 것이죠. 그때 모인 것을 도쿄, 지금의 아사히 신문, 저희가 독립기념관 가서 이걸 원본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도쿄 아사히 신문에 계속 속보 형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춘천에서 약 600명, 광주 도난에서 1200명, 공주, 청주 약 600명이 머물러 있다. 그런데 남한사선에 약 1600명가량이 의병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서울을 곧 점령할 것 같다. 위태롭다. 속보가 계속 뜹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강가를 그동안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한번 보고서 그때 의병들이 남한성에 약 한 달이 좀 모자라는 동안에 머물면서 전투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 3월 4일, 즉 양력입니다. 양력 3월 4일과 7일 정도에 일본과 전투를 했었고요. 이게 북문 쪽에서 전투가 있었고, 남문 쪽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군이 200명이 불당리, 충북리, 우리 김영달 선배님의 그 고향 매창리, 여기에 광군과 일본군들이 와서 주둔해 있었고, 그걸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에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22일 날 박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두 문이 함락됐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의병이 5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수가 죽은 것이고 그걸 진압군 3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진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예, 여기 남성모 의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예. 이분들이 지금 뵈니까 또 아버님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용인에서 제가 집이 용인이어가지고 용인에서 이 의병 얘기를 발표했더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서 남성 의병이 어디서 전투했는지를 몰랐는데 이게 알게 됐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더 찾아보니까 용인에는 저쪽 이동면에 구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굴암, 바위 암자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상당히 가파른 지역에서 올라가야 되고 실제로 거기에 의병들이 약 1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일본군들이 왔다가 직접 전투가 벌어졌고 상당히 가파롭기 때문에 돌만 던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의 용덕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병은 칠장사, 안성의 칠장사, 유명한 그 사찰이죠. 거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철화 의병이라든가 이런 연합군들과 같이 저기에도 굉장히 넓은 절이죠. 저기 지금도 그 박문수 그 의사가 여기 찾았다 그래서 저기를 기도처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의병들이 1907년도 의병들이 저기에 많이 주둔을 있었고 100명에서 150명가량이 저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신보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문 의병은 용인 광주 출신이지만은 거기서 용인으로 와서 안성으로 왔다가 안성 음대를 습격합니다. 그 날짜가 보니까 1907년 9월 12일에서 14일경에 안성 의병에서 의병들을 연합해가지고 거기 음대를 쳐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동이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는 그 다음에 일치장 의병 제가 지나가네요. 일치장 의병 부산도 와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다행히 여기 성남에서 저런 웹툰을 나와서 그리고 이분이 말년에 시를 쓰신 게 참 너무 감동적인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 의병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건
양평에 가면은 묘역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유명한 이 사진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나는 노예가 돼도 좋다. 노예가 되느니 자유인으로 차라리 죽겠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어떤 말씀들을 하시죠. 예, 이게 그 당시 남성목과 윤치장, 이런 강복선 이런 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제 고향 남한산성을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한산의 곳곳에 사찰이 지금 다 무너져 있죠. 장경사 하나만 남아 있고 다 새로 지은 절들이 많고요. 폐사된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5개 이상이 폐사되어 있는데 그때 언제 무너졌을까 이것이. 그래서 제가 사료를 찾다 보니까 1907년 8월 22일 날 오후 2시에 일본군 본국에서 건너온 제14연대가 와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게 통감 대리에게 보내는 비밀 문서에 실려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약과 무기고를 기병대에 의해서 폭파시켰다. 그리고 무기 전부를 압수했다. 저 많은 무기를 대부분 다 파괴시키고 폭파시켰고, 그래서 말들은 천지가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목포 유달산에 갔다가 우연하게 거기에 있는 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포는 경기도 광주에서 온 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일본 분들이 일본을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가고 남겨둔 게 목포에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다시 성남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다행히 성남에 이런 항일 의견 기념비가 있어서 그러나 다행이라고 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무명의병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려져 있는 의병장들은 극히 소수고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의병들이 전출을 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만 17,00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알려진 분들은 한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 불행히도 한국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무명용사를 기념하는 것이 한 군데가 있는데 국립묘지 현충원에 거기에 만주 해외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그 무명의병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성남 지역의 남한산성에 이런 무명의병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것은 을미의병, 양평 연천에 조그맣게 있고요. 용인에는 저렇게 한 분만 모셔져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우리 전기의병, 대표적인 전기의병을 기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해외 사례인데 모든 국빈이 방문했었을 때 미국의 웰링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도 있고 중국에는 곳곳에 성마다 있죠. 무명용사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는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우리가 한 부대밖에 없다는 점. 현충탑은 왜 6.25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6.25 현충탑은 곳곳에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의 제일 어른입니다. 사실 의병 제일 큰할아버지를 모시는 건 거의 없다는 점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의병이 큰아버지면은 3.1운동은 아들뻘이고 그 다음에 광복군은 손자뻘입니다. 그렇죠. 할아버지부터 기르지 않고 어떻게 계속 손자만 기른다는 것은 좀 우리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앞으로 저희 성남의 그런 의병과 그런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